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연휴, 구정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또 이제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지금이 오후 4시 35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기묘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인도가 중국이 인구를 추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이제 중국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인도가 중국 인구를 추월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도가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로 등극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럼 마냥 기뻐할 일인가? 그게 말이죠. 인도의 장래를 발목을 잡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는 계속 인구가 줄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대한민국도 계속 인구가 줄어야 된다고 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라고 생각하죠? 약 한 5천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5천만 인구가 3천만으로 줄어야 된다고 내가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인구가 과히 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남 고흥이라든가 이런 데 제일 먼저 없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인구가 줄어서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부 이 시골 인구가 수도권으로만 몰리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으로. 그게 뭐냐면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물론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다 가난한 것은 아니고, 농사를 짓는 농부들 중에서도 몇 억대의 수입을 올리는 그런 농부들도 있죠. 그러나 그런 농부들은 소수고 대다수의 농부들은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농촌 생활을 청산하고 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지, 전체적인 우리나라 인구는 과히 그렇게 줄어든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줄겠죠. 이제 앞으로는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앞으로는 준다고 내가 보는데,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인구 문제를 또 다시 거론하고 나오느냐? 여기 보면 말이죠. 헤럴드 경제신문이죠. 헤럴드 경제신문에 어떤 기사가 올라와 있냐면은 한 달에 60만 원 받는 로봇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겁니다. 이 식당에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로봇팔이 커피를 빼가지고 이렇게 빼는 그런 그림이죠. 3D 카메라,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서빙 로봇, 렌털 활성화, 동네 분식점도 접수, RGT 판매량 전년 동기비 6배, 폭등하는 인건비의 선호도 높아져, AI 로봇 일자리 3.3개 대체 전망. 그래서 이 로봇도 점점 진화하고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AI 로봇,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각하는 로봇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로봇이 출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 하나 고용해봐야, 사람 하나 고용해보면 다달이 봉급 줘야죠. 다달이 봉급 주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어느 순간 갑자기 미리 그만둘 생각이 있으면은 미리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미리 이렇게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점 주인이나 이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 골탕을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다달이 봉급은 봉급대로 주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수틀리면 갑자기 그만두고,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감내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쓰지 않고 전부 이렇게 로봇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큰 업체는 둘째 문제고, 뭐 삼성이나 뭐 현대 이런 데 큰 회사의 공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영세한 동네 분식점 집에서도 로봇을 갖다가 서빙을 시킨다는 거예요. 동네 아주 영세한 그 동네 분식집, 골목에 사는 동네 분식집에서도 로봇을 갖다가 서빙을 시킨다는 겁니다.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월급이 60만 원에 주말 야근도 할 수 있느냐며 더는 사람 안 뽑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로봇을 말이죠. 이 로봇을 갖다가 하면은 한 달에 한 60만 원? 그 정도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봇을 구입하는 비용, 뭐 로봇을 이렇게 관리하는 비용, 이것도 뭐 할부로 들여놓겠죠. 할부로. 그 비싼 로봇이니까 한꺼번에 뭐 뭉칫돈은 못 주고 아마 할부로 구입하는데, 그 로봇 할부 구입비가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봇을 하나 들여놓으면은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 로봇은 뭐 주말이고 야근이고 하루 24시간이라도 계속 부려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계가 뭐 힘들다 소리를 합니까? 지루하다는 불평을 늘어놓습니까? 하루 뭐 24시간 풀로 한 달 내내 돌려도 싫다는 소리 한마디 없는 거죠. 기계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예요. 주인이. 자, 보십시오. 한 달에 60만 원 주고 사람을 쓴다. 사람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60만 원 주고 지금 사람을 구입하지도 못할 뿐더러 사람을 구입에다가 주야간 24시간 부려먹으면 당장 불평이 나온다 이거예요. 쉬지 못하고 일한다고. 그런데 로봇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한 달에 60만 원 그 할부금이 나가도 이게 속 편하다는 거죠. 이 로봇은 불평 한마디 없는 겁니다. 뭐 주말 시키고 야근 근무 시키고 1년 365일 부려먹어도 힘들다, 지루하다, 이런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일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로봇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봇도 여기 있잖아요. 사람이 지쳤다. 이 식당을 운영하는 그 식당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지쳤다는 겁니다. 결국 이유는 인건비. 여전한 단점에도 분명 서빙 로봇은 급증세다. 서빙 로봇 업체 RGT만 해도 작년 12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6배나 급증했다. 주된 이유는 인건비 부담이다. 경기 불황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상당수 매장이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인건비 감축에 나서고 있다. 불편하더라도 직원 채용보단 월 60만 원 서빙 로봇을 택한다는 의미다. 그렇죠. 월 60만 원만 주문 서빙 로봇을 갖다가 놓을 수가 있는데, 사람 하나 구하면 아무리 못 줘도 180만 원 이상은 줘야 된다는 얘기죠. 보세요. 수지 타듯 산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나오는데 그래서 앞으로 점점 그 로봇이 진화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로봇은 말이죠. 단순 반복하는 일만 로봇이 하는데, 앞으로는 로봇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람을 쓰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무인화 시대가 우리를 정말 위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무인화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무인화 시대.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고 주장할 수가 있나요? 뭐, 그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령화가 가속화가 된다네. 한국이 굉장히 고령화가 초고속으로 가속화되기 때문에 한국은 전부 이제 노인 세상이 온다 이거야. 애를 안 낳다 보니까 노인이 많아지는 국가가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생산은 누가 하며, 물건은 누가 만들어내며, 또 그 많은 노인을 누가 몇 사람한테는 젊은이가 어떻게 그 많은 노인을 부양하겠는가. 이런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인구가 줄면 안 된다.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봇이 앞으로는 사람이 돈을 벌어서 노인을 부양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돈을 벌어서 노인을 부양하는 겁니다. 로봇이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고 부양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내가 또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내가 기사 하나를 내가 저장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조선일보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죠? CJ 대한통운 이천 물류센터에 사람이 사라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배송업체 CJ 대한통운이라고 하시죠? CJ 대한통운이 이천 물류센터, 그러니까 CJ 대한통운 이천 공장이 이천 창고가, 배송 창고가 이천에 있는 CJ 대한통운 배송 창고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림에 보셨죠? 이 로봇이 다 들어오는 물건 이런 거를 분류하고 배송한다는 겁니다. 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넓은 대한통운 그 넓은 물류 창고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있긴 있는데 오로지 이 로봇 관리하는 사람만 몇 명 있다 뿐이지 일하는 건 다 로봇이 한다는 거예요. 로봇이 물건을 끄집어다가 차에다 싣고, 물건 들어오는 건 로봇이 차에서 물건을 내려가지고 적재 창고에다 배치했다가 어느 지역으로 가는 물건이 있다 하면은 그 물건을 로봇이 척척 알아서 꺼내가지고 차에다 싣는다는 거예요. 이 넓은 CJ 대한통운 물류 창고에 사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 이봐요. 사람 손 거치지 않는 자동화 센터. 사람 손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손을. 물류의 첨단 기술 경쟁. 예?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있잖아요. CJ 대한통운 이천 물류센터에 사람이 사라졌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에는 예전에는 노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조를 결성하려고 음모를 꾸미면은 계획을 꾸미면은 그 계획이 당장 경영진에 까지 보고가 돼가지고 이 노조 결성의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가 없었단 말이었죠. 그래서 돌아간 저 세상으로 떠난 이건희 회장은 무노조 경영을 했습니다. 무노조 경영을 했는데 이건희 회장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이재용이가 이제 회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재용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노조를 허용한다고 했어요. 삼성도 이제 노조를 허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왜 노조를 허용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꼼수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꼼수라는 게 뭐냐? 앞으로는 사람이 생산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곧 온다. 응? 전부 로봇이 물건을 만드는 세상이 오는데 이제는
마음 턱 놓고 노조를 허용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생각에서 노조를 허용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꼼수가 있기 때문에 과감히 노조를 허용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평택 나도 내가 방랑 인생을 촬영하느냐고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러분들 찍잖아요. 근데 경상도나 전라도 지방을 가려면은 고속전철을 타야 됩니다. 고속전철을 타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제역이라고 있어요. 평택에 지제역에서 기차를 타는데 지제역에서 탈 수 있는 열차가 어떤 거냐면은 KTX는 지제역에서 못 타는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SR, 여러분 SR이란 또 고속 열차가 있잖아요. 그거를 평택 지제역에서 타거든. 근데 평택 지제역에서 빤히 바라다 보면 삼성전자 공장을 신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멀지 않아요. 이렇게 빤히 보입니다. 이 삼성전자 공장이 빤히 보여요. 그 삼성전자 공장이 전부 로봇으로 운영되는 공장이랍니다. 로봇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있긴 있는데 아주 없지는 않지. 사람이 있긴 있는데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로봇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만 있다는 겁니다. 로봇을 관리하고 로봇이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트러블을 일으켰을 때 그때 로봇을 고치고 수정하고 이렇게 로봇을 관리하는 사람 외에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로봇으로 돌아가는 공장이 앞으로는 삼성이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무인 공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삼성만 그렇습니까? 현대, 예? 현대자동차 그룹 있잖아. 현대자동차 그룹도요. 전부 이제는 사람을 별로 안 쓴다는 겁니다. 무인화로 돌린다는 거예요. 무인 로봇 공장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주 사람을 안 쓴다는 얘기는 아니죠. 사람을 쓰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을 쓰긴 쓰는데, 예전에 한 10,000명을 채용했다고 하면, 생산 직원 10,000명을 채용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한 20명 정도뿐이 채용을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조를 이제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과감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로봇으로 공장이 돌아가는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노조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과감하게 우리는 노조를 허용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인구가 늘어나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전부 다 로봇으로 돌아가는데 사람이 자꾸 사람을 낳아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면 그 인구를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인도가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이었었는데 이제는 인도가 중국을 초월했다. 앞섰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다. 여러분 인도를 보세요. 인도가 얼마나 가난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인도가 아주 똥매대기를 치고 산다. 그런 식이야. 인구가 물론 인도도 아주 최첨단 그런 구역은 아주 인도에서도 뭐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잘 살고 이런 최첨단 이런 구역은 깨끗하고 아주 그냥 뭐 고층 건물들이 즐비하고 그렇죠. 그러나 인도에서도 나같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사는 동네 그런 데를 가보라 이거야. 막말로 지금은 진짜 똥매대기를 치고 산다고 할 정도로 지저분하고 불결하고 참 인간 이하의 생활하는 그런 대다수의 인도 하층 국민들이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인도가 중국 인구를 추월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인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일까요? 아니면은 뭐 재앙일까요?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로 가는 나라가 됐다는 게 그게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재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인도는 그게 인구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재앙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무인화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 수많은 인구가 어떻게 응? 그건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여태까지 인구가 줄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또 누가 얘기를 할 거야? 나라는 누가 지키느냐? 지금 병력 자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야. 진지할 그런 젊은이가 줄어들고 있는데 나라를 누가 지키느냐? 내가 이런 얘기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징집하는 이 커트라인을 낮춰라. 그리고 앞으로는 머지않은 장래니까 이제 곧 다가올 미래입니다. 곧 다가올 미래는 물론 사람도 어느 정도 전투를 하긴 하겠죠. 그러나 전투 로봇이 그러니까 로봇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로봇이. 응? 여러분 그 컴퓨터 게임을 하다 보면 그 로봇끼리 싸우는 게임 있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어떤 뭐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머지않은 미래에는 로봇과 로봇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기를 다룬 소총 AI 로봇,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는 로봇, 그 대한민국 로봇 30만 기, 예를 들면 30만 기, 저 북한의 김정은 로봇 30만 기, 이렇게 해서 이제 로봇끼리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로봇끼리.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하냐? 사람은 이렇게 조종기를 가지고 이제 연합사라든가 사령부의 실내에서 그냥 조종기를 조종하는 거예요. 로봇을. 그 대한민국 로봇과 북한의 김정은이 로봇이 서로 이렇게 싸움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야. 큰 디스플레이로 보면서 이 조종을 하는 거야. 야, 지금 우리 대한민국 로봇이 김정은 로봇하고 패하고 있어.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쪽 길로 우회를 하라. 이렇게 조종을 시킨다고. 로봇 군단을 조종을 시킨 거야. 그러면 그렇게 조종기를 조종을 하면 로봇이 우회전을 해가지고 김정은 로봇 뒤쪽에 가서 공격하게 그렇게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사령부나 본부에 뭐 육군 본부나 공군 본부 이런 데서 조종기를 조종하는 거야. 로봇을. 조종기를 조종을 하거나 그렇지만 AI 그렇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AI 로봇이니까 스스로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로봇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싸울 수도 있는 거야. 사람끼리 하는 전쟁이 아니고 로봇이 전쟁을 수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미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기가 자꾸 길어지겠는데 지금 내가 얘기한 지가 24분 정도 됐습니다. 얘기한 시간이. 조금 더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언자가 아니라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암은 뭐 이런 얘기하다 갑자기 또 암으로 또 얘기가 비약됩니다만은 하여튼 미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암은 곧 정복이 됩니다. 50년 내에 암은 정복이 돼요. 그런 벌써 이 과학 연구 결과가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실행이 왜 안 되느냐면은
실험실에서 검증을 거쳐야 되고 또 동물 실험을 거쳐야 되고 사람한테 임상시험을 거쳐야 되고 하니까 한 3, 4, 10년의 세월은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이 임상시험을 거치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벌써 암을 고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의학 기술들은 벌써 연구가 결실을 맺고 있어요. 결실을 맺고 있는데 그게 사람한테 이제 실험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일반화가 되려면 한 50년 정도는 걸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넉넉히 잡아서 50년이죠. 50년 내에 암은 뭐 별것도 아닌 병이 돼버린다고 그죠. 그리고 사람 수명은 150세로 늘어납니다. 누구나가 150세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요. 150세나 200세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아니 그런 과학적 연구들이 지금 다 지금 우리가 과학 뉴스에 그런 걸 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머지않은 장래에 곧 실현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인화도 곧 다가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6세대 전투기라는 얘기 들어봤죠? 6세대 전투기라는 얘기 들어봤을 것입니다. 6세대 전투기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그 전투기 한 대가 여러 대의 그 무인 그 전투기를 거느리면서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는 게 6세대 전투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지금 KF-20을 만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KF-21을 만드는 건 4.5세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블록2란 얘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뉴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관심이 많은 사람은 들어봤을 거예요. KF-21 블록2나 블록3 블록2는 스텔스 전투기고 블록3에 가서는 우리나라도 6세대급의 전투기를 돌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6세대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전투기가 도래할까요? 그럼 7세대라고 한번 상상으로 생각해 봅시다. 7세대 전투기는 또 어떤 전투기겠는가? 벌써 7세대 전투기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론 있잖아요. 드론이 이렇게 사람이 조종기를 가지고 조종을 하면 그냥 날아가잖아요. 날아가서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데 현재 그 드론은 최고 먼 거리가 최고 멀리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8km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전투기도 드론식이 되는 겁니다. 드론식이. 그러니까 사람이 타는 전투기가 아니라 사람은 그냥 이렇게 조종기로 조종을 하면 그냥 무인 전투기가 그냥 그거는 무인 전투기가 그냥 이렇게 8,000km라든지 여기서 막 제주도에서 이렇게 중국의 상하이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비행 반경을 가지는 무인 전투기가 완전 무인 전투기죠. 그러니까 100% 무인 전투기라고 그러죠. 그러게 앞으로 시대는 좀 말이죠. 무인화가 도래하는 겁니다. 무인화.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아까 KTX나 방랑인생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가 그 인구 문제를 얘기하다가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KTX SRT 열차 있잖아요. 고속열차. 지금은 그게 사람이 기관사가 운전하잖아요. 그게 몇 년 안 되면 사람 기관사가 없어요. 무인 전철이 그냥 질주하는 거예요. 그런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철 신분당선인가 왜 있잖아요. 무인으로 가는 거.
그 전철을 타보셔. 이 기관사가 없어요. 이 운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신분당선인가 왜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뭐 6호선인지 내가 그 8호선인지 하여튼 지금 내가 잘 모르겠는데 기관사 없는 기차가 그냥 질주하는 겁니다. 그게 벌써 눈앞에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전철이 기관사 없는 전철이 다닌다면 앞으로 KTX, SRT도 기관사 없는 고속전철이 서울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관사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모든 길에 이렇게 사람이 없이 돌아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뭐 애를 낳아야 된다? 미친 소리라는 겁니다. 미친 소리. 내가 그래서 전번에도 내가 이 유튜브에 그랬잖아요. 사람 뭐 애를 낳으면 뭐 몇천만 원을 준다. 애 셋을 낳으면 뭐 몇천만 원을 준다네. 미친 소리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미친 소리. 무인화의 쓰나미가 도래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미친 소리를 읊어댑니까? 무인화. 무인화가 이제 쓰나미로 닥쳐오는 거예요. 무인화. 사람이 없이 돌아가는 세상이 지금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신문 이 기사에 보세요. 대한통운 그 넓은 2천 물류 창고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평택 삼성중 공장에 로봇이 전부 돌아가면서 일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공장에 전부 로봇이 일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로봇 관리하는 그런 역할뿐이 안 해. 그런데도 계속 애를 낳아야 된다? 애 낳아서 어떡하려고? 인도가 이 계속되는 얘기지만은 인도가 앞으로 큰일 납니다. 저기 큰 재앙이 되는 겁니다. 어떡하려고? 참, 이 무인화라는 게 지금 우리 눈앞에 자꾸 다가오고 있는데도 계속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미친 소리를 읊어대는 거야. 에?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흥분이 되는데. 보세요. 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 넓은 CJ 대한통운 그 넓은 물류 창고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CJ 대한통운 뿐이겠어요? 쿠팡.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들 많이 하잖아요. 쿠팡에서. 쿠팡도 곧 사람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쿠팡의 물류 창고도 사람이 곧 이제 멀지 않아 사람이 없어질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비싼 봉급을 주면서 사람을 쓰겠나? 그 비싼 봉급을 주고 사람을 써도 툭 하면은 피곤하다. 툭 하면은 노조가 들고 일어나서 파업이 나오고 골치 아프다 이거야. 다른 이 로봇을 갖다가 다 씁니다. 로봇을 쓰면은 돈이 적다 많다 불평도 안 해. 이 계속 1년 365일 돌려도 힘들다 피곤하다 불평을 안 해. 다 로봇을 쓰는 거예요. 다 로봇. 그러니까 이제 로봇을 쓸 수 없는 아주 영세한데, 그러니까 로봇 자동화를 할 수 없는 아주 영세한 공장 그런 데만 사람을 쓰지. 사람을 안 쓴다는 거예요. 사람. 내가 현재 여러분들, 내가 여기 내가 사는 데가 화성 장안면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사는 원룸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공장이 나가거든. 근데 내가 나가는 공장도요, 아직도 사람이 있긴 있는데 한쪽 분야는 벌써 로봇이 들어왔어. 로봇이 들어와가지고 로봇이 2대인가 3대인가 일을 하더라고. 이 로봇이 이렇게
내가 나가는 데가 이 포장 박스를 하는 데인데 딱 로봇이 포장해가지고 딱 들어다 옮기고 탁 이러는 거야. 얼마나 빨리 로봇이 돌아가는지 몰라. 벌써 내가 다니는 공장도 로봇이 벌써 일부 들어왔어요. 뭐 내가 다니는 데는 뭐 삼성이나 현대같이 그렇게 아주 큰 업체도 아니거든. 그런데도 벌써 로봇이 와서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전부 이렇게 사람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계속 애를 낳아야 된다. 병력 자원이 없다. 머지않은 장래에 전쟁도 이 사람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로봇이 싸우는 거예요. 로봇 대 로봇이 싸우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무인화가 몰고 오는 쓰나미라는 제목으로 이제 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렇게 신문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세요. 이게 이렇게 넓은 이 물류 창고에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이. 여기 보세요. 벌써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쿠팡 얘기도 했는데 쿠팡 보세요. 무인 지게차가 다닌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없는 지게차가 다니고 레이저 스캐너 탑재한 지게차에 레이저 스캐너가 탑재됐다는 거예요. 레이저로 스캔한다는 물건을 사람이 안 탄 그 지게차가 레이저로 이렇게 물건을 알아챈다는 거예요. 물건을 알아채 가지고 이 물건이 나갈 물건이다 하면 무인 지게차가 턱 집어 가지고 갖다 놓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물건을 갖다 옮겨 놓는 거야. 레이저 스캐너가 탑재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최대 10만 개 상품 자동 분류하는 오토소토. 10만 개 상품을 로봇이 분류한다는 거예요. 로봇이. 사람이 분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0만 개 물건을 이거는 용인 가는 물건이야. 이거는 저 경기도 화성 가는 물건이야. 이거는 저 서울로 가는 물건이야. 로봇이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AI로 최적의 위치를 배정하는 랜덤 소트. 대한통운 보세요. 대한통운. 셔틀 무인 운반차. 제품 입고 담당하는 다관절 로봇. 이 다관절 로봇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 관절 있잖아요. 사람 관절처럼 이 마디마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 팔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는 거야. 우리가 사람이 일을 하려면 손목도 구부렸다 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팔꿈치도 구부렸다 폈다 하고 똑같다는 거야. 이 로봇이 이렇게 손목도 구부렸다 폈다, 팔꿈치도 오므렸다 폈다 똑같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자율 이동 로봇, 다 이렇게 로봇이 돌아가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거를 보고서도 계속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고 헛소리하는 세력들이 있으니 참 한심할 뿐입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일을 해서 노인을 부양하는 게 아니고 젊은이가 일을 해서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로봇이 일을 해서 노인을 부양하는 거예요. 로봇이 일을 해서 노인을 부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봇이 일을 해서 노인을 부양하는데 그런 시대에도 젊은 애를 낳아야 된다고 자꾸 주장한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